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에서 증권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일 연구원입니다. 근본 발표에는 증권사 부동산금융 손실 시나리오 테스트, 브릿지론 위험 부담 수준이 자본 적정성 차별화 핵심 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전반을 설명드리고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손실 부담과 재무 안정성 영향까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증권사의 2022년 말 재무지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2022년 9월 말 대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부동산 금융 건전성 저하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손실이 발생하며 소폭 하락하였으나 또 다른 일부 업체는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등으로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22년 4분기까지는 아직 부동산 금융 건전성 저하 영향이 본격적인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재무지표에는 부동산 건전성 저하 영향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이후 금융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았었잖아요.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시장에 좀 개선되었나요? 네, 먼저 부동산 금융 관련 단기자금 시장 관련해 말씀드리면 최근 PF 유동화 증권 시장은 2022년 4, 4분기 급박했던 상황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화되었습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이 내놓은 일련의 지원책의 효과와 함께 최근 금리 상승세 둔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사채 유통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었고 PF 유동화물과 자체 발행물 간 스프레드도 축소되었습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가 다소 진정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택 미분양 물량은 2023년 1월 말 기준 7만 5천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대구와 울산을 포함한 광역시와 지방의 미분양 규모가 많은 가운데 경기, 인천의 미분양 규모도 누적되고 있어 전국적인 분양 경기 저하세는 여전합니다. 또한 현재 분양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매매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매매 가격 대비 분양 가격의 가격적 메리트 역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용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전세 가격도 높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는데요. 금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가격 회복은 당분간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증권사의 부동산 PF는 여전히 신용도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하며 단기적으로 증권사가 직면한 위험 요인은 브릿지론의 부실화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2023년 내 만기도래 금액 약 14조 원 중에서 58.4조 원, 58.4%가 브릿지론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한 브릿지론 상당 규모가 본 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3개월 내지 6개월의 만기 연장을 지속하였는데요. 이 점을 고려할 때 브릿지론 차환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으니 PF 리스크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부담 수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부동산 PX 익스포저 분석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증권사 합산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총 28.5조 원으로 자본 합산 대비 39% 수준입니다. 앞서 캐피탈사 발표에서 보셨듯이 증권사의 자본 대비 양적 부담은 파업권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사업 단계와 유형별로 나누면 분양형 본 PF, 비분양형 본 PF, 그리고 브릿지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분양형 본 PF가 56%로 가장 비중이 크고 브릿지론 비중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각각의 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양적 부담은 모두 100%를 하회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수준은 44.2%입니다. 그룹별로는 대형사는 평균 35.5%이며 중소형사는 평균 48.8%입니다. 대체로 브릿지론 부담이 큰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부동산 PF에 대한 양적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네, 최근 그 브릿지론 부실화 사례 대부분이 지방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브릿지론의 지역별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론의 지역별 구성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수도권 비중이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사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의 비중이 높고 중소형사는 경기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지방에서는 최근 미분양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구, 울산, 경북 지역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10% 내외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브릿지론 EOD 위험은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입지가 취약한 지방 익스포저 부담이 큰 증권사는 손실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 부담 수준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합산 자본 규모 대비 총 9% 수준의 브릿지론 익스포저 부담이 있는데 이 중 광역시와 지방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크지 않으며 이 역시 선순위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소형사의 경우 합산 자본 규모 대비 브릿지론 익스포저 부담이 19.6%로 높은 편입니다. 이 중 광역시와 지방의 부담이 상당하며 중후순위성 취급이 많고 LTV 수준도 높아 부실화시 손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본 PF 익스포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PF는 사업 유형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취급 경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형사의 경우 분양형 본 PF 중에서는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비분양형 본 PF의 경우 물류센터, 숙박시설, 오피스, 상업시설 등에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분양형 본 PF는 아파트 비중이 대형사 대비 낮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및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아파트 외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분양형 부동산 중에서는 물류센터에 대한 집중도가 심한 편입니다. 당사는 증권사의 본 PF의 경우에 준공 리스크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본 PF의 준공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본 PF 중 90% 이상의 익스포저에 대해서 시공사와 신탁사로부터 책임 준공을 확보하고 있고요. 분양형 본 PF의 경우 A급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책임 준공을 받은 비중이 대형사는 85.9%, 중소형사는 78.8%를 차지하고 있어 준공 위험은 대체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브릿지와 본 PF 모두 부동산 경기 저하 상황에서는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본 세미나를 위해 손실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나리오의 주요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나리오 테스트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브릿지론과 본 PF 각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 EOD 위험의 지역별 차별화 전망을 설명드렸었고 본 PF의 경우에는 준공 위험이 중요한데 이는 현재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테스트에서는 해당 위험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네, 시나리오 테스트의 주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는 기본과 스트레스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EOD 확률의 지역별 차별화를 가정하였고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EOD의 광역화를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PF의 경우에는 책임 준공 제공기관의 부도 위험을 활용하였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역사적인 평균 부도율을 참고하였고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역사적인 최대 부도율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분양 위험은 2023년 만기 도래분에 한하여 추가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손실률은 각 PF 건별 참여 변제 순위와 LTV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수치는 금융투자업 규정상 충당금 적립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릿지론의 경우 LTV가 80%를 초과하고 후순위라면 EOD 발생 시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는 가정입니다. 먼저 손실 부담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손실 부담이 크게 차별화됩니다. 기본 시나리오상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손실 합산 규모는 전체의 28.5조 원 중 총 3.1조 원으로 추정되며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손실 합산 규모는 총 5.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자본 대비 손실 부담을 보면 대형사는 각 시나리오별로 기본 2.7%, 스트레스 5.5%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중소형사는 기본 시나리오 손실 부담이 9%,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15.7%로 그 부담이 더욱 크게 확대됩니다. 브릿지론 부실이 광역화되고
본 PF 책중 기간의 부도로 준공 실패가 증가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중소형사의 손실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릿지론의 손실 발생 부담이 더 크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의 손실 합산 규모 중 브릿지론 손실 합산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본 시나리오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상당히 큽니다. 브릿지론 규모가 본 PF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브릿지론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위험이 단기적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PF의 손실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증권사의 본 PF의 대부분이 신용도가 양호한 시공사, 신탁사 등으로부터 책임 준공 확약을 제공받고 있어 부실화 위험이 제한적인 것이며, 두 번째로는 만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책임 준공 허용 기간에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고 분양 성과 확인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손실 부담은 예측한 대로 브릿지론 쪽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본 적정성 영향 결과도 그룹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본 적정성 영향은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는데요. 대형사의 평균적인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게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시나리오 기준으로 대형사의 경우 위험 익스포저 부담이 작아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저하폭이 제한적입니다.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도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저하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자본 적정성은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간 누적되어 온 자본력이 뒷받침하고 있어 자본 규모 대비 양적 부담이 크지 않은 영향입니다. 다만 중소형사는 브릿지론 부담에 따라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업체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소형사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기준 평균적으로 2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은 되나, 고 LTV, 중후순위성 브릿지론 부담이 높아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부진에 따른 민감도가 큰 업체의 경우에는 자본 적정성 저하 위험이 높습니다. 예, 부동산 PF의 손실 부담으로 자본 적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체중 수준도 피어 대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업체의 경우에는 신용도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대응력은 부실화에 따른 우발부채 부담 관점에서 양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대형사의 경우 보유 유동성 갭 대비 8.8%, 중소형사의 경우 보유 유동성 갭 대비 15.7% 수준의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보유 유동성 갭 내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위기는 건별 부실화 여부를 가리지 않아 실질 대응력 관점에서는 더욱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시에는 시장 급경색으로 부실화 여부를 떠나 정상자산까지 차환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론과 모니터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는 부동산 PF 부실화에도 대체로 자본 환출력 내에서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조정 영업용 수자본 비율의 저하폭은 대체로 일정 수준 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체중 수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민감도가 높고 재무지표가 여리한 일부 중소형사는 신용도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화로 인한 자본 적정성 저하폭이 크고 피어 대비 여리한 수준을 보일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업체별 자본 적정성은 단기적으로 브릿지론 위험 부담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브릿지론 위험 부담이 높은 업체의 경우에는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F 대주단 협약 등으로 브릿지론 부실화가 진정되면 장기적으로 본 PF의 분양 위험과 매각 위험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브릿지론의 PF 전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앞으로 본 PF의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면서 분양 및 매각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민감도가 높은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신용도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업체별로 좀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부동산 PF 관련하여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200% 이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하위의 경우에 현재 우수한 자본 적정성과 자본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고위험 익스포저를 매우 빠르게 확대한 영향으로 부실화 영향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익스포저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금융지주의 재무적 지원 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실화로 인한 사업 및 재무 안정성 저하가 클 경우 추가 재무적 지원이 없다면 신용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울은 최근 다울 인베스트먼트와 다울 신용정보 등 자회사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제고 중입니다. 이에 더해 위험 익스포저 부담도 축소할 계획이지만 개선 효과 대비 부동산 PF 부실화 수준이 크거나 속도가 빠를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하나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먼저 두 회사 모두 계열의 신인도와 지원 여력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현대차의 경우 브릿지론 부담이 높긴 하지만 비교적 다각화된 사업 기반으로 부동산 PF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나의 경우 현재 두나무 지분의 평가 손실로 자본 규모가 감소해 지표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PF 민감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계열의 지원 여력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현 상황은 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부동산 PF 관련하여 민감도가 높고 자본 적정성 저하가 큰 업체의 경우 부실화 수준과 리스크 관리 성과를 고려하여 정기 평가 등에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시나리오 손실 테스트 관련 발표를 마쳤고요. 예, 더 자세한 내용은 금일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공시된 증권사 리포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